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노크뉴스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K리그 1 30라운드 미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주는 거죠? K리그 공인구. 갑자기 가뿐공.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요 2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수원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현재 수원과 상주는 참 재미있는 순위입니다. 이 상하위 스플릿의 분할 포인트가 바로 6위와 7위인데요 수원이 현재 6위, 상주가 7위입니다. 수원이 10승 9무 10패, 지금 현재까지 반타작 29라운드까지 반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주가 11승 6무 12패입니다. 승점은 둘이 39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다득점에서 수원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면서 6위, 그리고 상주가 7위에 기록 중인데요. 사실 이 순위를 갈랐다는 다득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과 상주의 대결, 이 경기가 아마 이 두 팀에게는 굉장히 희비를 가를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경기를 선정했는데요. 역대 전적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수원이 압도적입니다. 11승 6무 1패. 수원이 상주를 상대로는 정말 한 번 경기밖에 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올 시즌 대결에서도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수원이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수원에서 열렸던 5라운드는 0대0 무승부였는데요 상주에서 열린 21라운드 때 수원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수원으로서는 역대 전적에서도 또 올 시즌 전적에서도 상주를 만나면 지는 경기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얻을 확률이 더 높은 경기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경기에서도 수원의 좀 근소한 우세를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주를 상대로 수원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상주는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주축 선수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김민우를 포함해서, 윤빛가람 포함해서 이런 주축 선수들,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동시에 팀을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상주로서는 이런 상황을 준비했겠지만 경기력의 약점은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조금 더 자신감을 안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원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 FA컵에서 화성FC한테 정말 예상 못하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당연히 앞선다, 당연히 승리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했던 경기, 그리고 모든 풀 스트렝스, 외국인 선수들이 다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이 충격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수원으로서는 역대 전적, 올 시즌 전적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주전에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건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점수차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두 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주 근소한 격차에 의해서, 하지만 수원이 웃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 경기는 그렇게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찾아가실 팬들은요, 과연 이 홈 경기를 앞두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경기장에 난입한 이 단체 행동, 축구 팬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축구장을 과연 이들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는 축구 팬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어요? 그 정도로 세게 얘기해도? 뭐 상관없어요. 허락받지 않은 거는 아예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재단에서 거절, 오지마 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못 막았다라고 하는 거고,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간 사람들의 잘못이 구할이지만 그걸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 일할은 있다. 사실 우리 축구 경기장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데, 왜냐면 전용 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축구 경기가 없을 때는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허락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법적인 활용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강원의 대결입니다. 22일 일요일 오후 5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울산과 강원은 아주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의 대결이죠. 울산은 현재 17승 9무 3패로 2위입니다. 그리고 강원은 13승 6무 10패로 4위입니다. 두 팀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전북과의 선두 대결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4위 강원의 경우에는 5위 팀과의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3위 서울 추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좀 처한 위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은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승점 3점을 두고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유리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기고
뭐 비겨야 될 경기는 뭐 지는 상황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겨야 되는, 선두 자리를 지켜야 되는, 또 전북을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는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할 만한 포인트고, 강원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4위를 유지하는가 싶었던 대구가 조금 주춤하고 또 수원이 좀 흔들리고 이러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이 강원이 아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아주 올라섰는데요. 앞선 두 팀의 대결에서는 2라운드 0대0 무승부, 그리고 21라운드에서는 울산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좀 앞섭니다. 14승 4무 2패. 하지만 올 시즌 최근 특히 5경기에서 울산이 1승 3무 1패로 주춤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이길 경기를 못 이긴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이 경기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김도훈 감독이 5경기 출전 정지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가 왜 계속 최근 5경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직전 경기 한 경기를 포함해서 김도훈 감독이 없었던 약간 그런 흐름에서 울산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경기까지 약간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경기를 좀 보자는 겁니다. 최근 안방 홈 경기에서는 울산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5경기를 했는데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최근 약간 그런 주춤했던 흐름들을 이 강원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강원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건 울산으로서는 단순히 승점 3점이 아니라 경쟁자를 내치고 나의 자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등권에 있는 경남, 제주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경기 모두 무실점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죠. 강원 같은 경우는 좀 선수들이 잘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면서 점점 더 잘하는 그런 최근의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울산의 이동경 선수, 최근에 국가대표팀에 깜짝 발표되면서 팬들의 좀 관심을 모았던 이동경 선수, 그리고 영플레이어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강원 공격수 김지현 선수, 이 두 선수가 만난다는 점도 이 경기에서 아주 팬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아주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강원은 좋지가 않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홈 경기 5경기에서 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강원은 5경기에서 3무 2패, 이긴 적이 없습니다. 두 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울산은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팀, 강원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는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팀. 물론 흐름은 좋습니다만 울산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울산은 홈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특히 김도훈 감독에게서, 또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에게서 아마 불탈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김승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이후에 팀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런 약간 좀 듣기 거북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선수보다도 이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려는, 무실점을 이끌려는 좀 그런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에 좀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이 경기에서 울산이 원하는 승점 3점을 얻으면서 3위 서울과의 격차를 벌리고 또 선두 전북을 다시 추격하는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승은 전북, 울산. 우승. 야, 이거 저거 아닌가요? 피묻히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K리그를 보면 좀 너무 일찌감치 우승 경쟁이 끝나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만큼은 마지막 38라운드에서 이 두 팀이 대결해서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좀 그런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30라운드 제가 가져온 3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22일 일요일 오후 5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시민구단, 시도민구단 두 팀의 대결이지만 올 시즌 이 두 팀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어쨌든 강등권에 있습니다. 4승 8무 17패, 승점 20점으로 11위.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10승 12무 7패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 대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갔지만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 경쟁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 전적에서는 13승 16무 11패, 인천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하지만 13승 16무 11패가 보여주는 건 어느 팀이 앞선다, 어느 팀이 열세다라고 하기보다는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올 시즌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우세한 성적을 거뒀냐라는 거죠. 대구가 2경기 모두 승리했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3대0으로 승리했고요, 12라운드에서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대구의 강점은 경기당 실점이 한 골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1에서 최소 실점의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9경기에서 2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선두 전북과 함께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거든요. 반면 인천의 경우는 왜 하위권에 있을까? 실점이
보여줍니다. 29경기에서 4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보다는 인천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구가 1.17골입니다. 경기당. 어쨌든 한 골보다 적게 먹으면서 한 골보다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천은 한 골보다 많은 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당 골은 0.79골. 단순히 이 수치로만 비교해도 인천은 대구보다 많은 골을 내주면서 더 적은 골을 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대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인천은 최근 3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무고사의 활약을 앞세워서 공격이 터졌는데 반대로 수비가 흔들립니다. 이 11실점, 분명히 가을 전어처럼 가을이 되면 쌀쌀해지면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인천인데 전방은 살고 있는데 오히려 후방이 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유상철 감독이 기대하는 것만큼 순위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가 있죠. 세징야가 K리그에서 골도 잘 넣고 도움도 많이 기록하면서 아주 알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가 버티는 뒷문, 세징야가 이끄는 공격까지 어떻게 보면 대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에서도 인천보다는 원정팀 대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원하는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 많은 리그, 심지어 매라운드 전 경기 예상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